자, 빅뱅 이론은 아까 얘기했잖아, 맞지? 자, 우주는 최초에 뭐였다? 점이었다. 점이었는데 이게 폭발과 함께 그 뒤에 배수 팽창했잖아, 맞지? 그걸 의미하는데, 자, 빅뱅 우주론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이게 폭발 이후에 현재 보면 계속 팽창이 왔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말 그대로 빅뱅, 대폭발 우주론이지. 참고로 이 한 점에 모든 에너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온도가 아주 높겠지. 그리고 밀도가 높죠. 당연히 높겠지. 당연한 이야기지. 자, 팽창하게 되면 봐봐. 열이 모여서 열 퍼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온도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겠죠. 아니, 퍼진다니까, 이 사람아. 자, 물질들이 모여있다가 퍼지게 되겠죠. 그럼 밀도가 낮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팽창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요 두 개 그림. 참고로 이 두 가지 그림. 자, 여러분들 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왼쪽이 뭐냐면 왼쪽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뭐냐면 이건 정상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이 빅뱅 우주론보다 앞섰던 게 뭐냐면 허블의 법칙이야. 허블의 법칙이 뭘 의미한다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그래서 우주의 팽창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정상 우주론은 뭐냐면 정상 반대말이 뭐지? 비정상. 다른 말로 이상하다 말 쓰는 거잖아. 이상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다르다 이 말이지. 그럼 봐봐. 우주가 팽창하면 모습이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야? 우주가 팽창하면 모습이 변한단 말이야? 안 변한단 말이야? 변한단 말이지. 아니, 우주가 팽창한다니까? 우주가 팽창하면 모습 변하겠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도 유한하잖아. 시간이 짧잖아. 그러면 우리가 관찰했을 때 우주가 변하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진다는 거지. 알아내지 못한다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주의 팽창은 인정하지만 우주가 변한다고 생각을 못했어. 정상 우주론 이야기는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면 은하들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죠? 서로 간격이 넓어지겠지. 그럼 분명히 우리가 시간 지나서 보면 우주 간격이 변해야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런데 우리가 몇 년 뒤에 보고 몇십 년 뒤에 봤지만 모습이 똑같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관측하는데 아주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고. 됐나? 자,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뭐냐면 내가 똑같은 공간,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봤을 때 다시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야 돼. 그럼 동일한 공간 속에 은하의 개수가 어떻다?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딱 봤을 때 내 시야에 들어온 은하의 개수가 지금이든 10년 뒤건 20년 뒤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되나?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지만 새롭게 은하가 어떻게 돼야 돼? 생겨나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정상 우주론이야. 자, 이 말이야. 봐봐. 난로가 있는데 난로가 서로 멀어질 거야. 멀어지면 서로 간격이 비잖아, 맞지? 모습 달라지겠지? 그럼 그 사이 현재 새로운 난로를 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과거와 똑같은 모습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됩니까? 자, 그래서 정상 우주론 한번 다 따져볼게. 자, 그러면 우주의 상태는 둘 다 뭐 한다? 팽창한다, 안 한다? 둘 다 팽창한다. 둘 다 팽창은 인정한다. 그래서 지금 전체 크기 모습은 팽창 운동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량, 빅뱅 우주론 질량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은하의 개수 동일하잖아, 맞지? 현재 보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서로 간의 간격이 멀어진다. 질량 그대로. 근데 정상 우주론은 새로운 은하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럼 질량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밀도는 빅뱅 우주론은 감소하겠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밀도가 뭐다?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참고로 빅뱅 우주론은 감소. 정상 우주론은 일정하겠죠. 현재 부피도 커지지만 질량도 커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온도. 빅뱅 우주는 어떻게 될까? 참고로 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열이 현재 에너지가 모여있다가 퍼지게 될 거니까. 그런데 정상 우주로는 자, 난로의 간격을 넓혔더니 그 사이 새로운 난로를 계속 놓는 거잖아. 그럼 온도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빅뱅 우주론이 맞습니까? 정상 우주론이 맞습니까? 빅뱅 우주론.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지. 두 가지 있습니다. 1학년 때 원래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자, 증거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입니다. 자, 우리 우주에 가장 많은 게 뭐라 그랬죠? 수소라 그랬지? 참고로 그 다음 많은 게 헬륨이야. 자, 이들의 질량비를 보게 되면 몇 대 몇? 몇 대 몇이죠? 3대 1입니다. 참고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자, 빅뱅 이론상에도 3대 1로 나오는데 실제 관측했더니 역시 3대 1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론치와 관측치가 일치한단 말은 실제 이 이론이 맞단 말이 틀리단 말이야? 맞단 말이 되는 거지.
참고로 3대 1입니다. 자, 그럼 봐. 자, 수소와 헬륨이 우리 우주공간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재료 삼아서 별들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별에, 특히 우리 태양, 수소와 헬륨 몇 대 몇일까? 3대 1입니다. 근데 중심부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가 뭐로 바뀌어? 헬륨은 변하고 있지. 근데 외곽층은 아직 수소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맞지? 그래서 외곽층들은 수소와 헬륨이 3대 1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번째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복사가 뭡니까? 복사.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걸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주 배경. 말 그대로 우리가 우주 공간을 봤을 때 이 우주 공간 자체가, 우리 우주 공간이 바로 배경이 될 거잖아, 맞지? 이 공간 자체가 복사를 내고 있는 것. 참고로 이론상으로도 이 공간상에 현재 어떤 빛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 자, 그 빛들 실제 관측했습니다. 자, 볼게. 이 빛은 언제 나왔냐 면 대폭발 빅뱅 이후에 약 38만 년입니다. 이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 38만 년은. 문제상에서 빅뱅 이론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나오는데 38만 년 이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빠져나왔어. 원래 그전에는 갇혀있는 상황이었어. 자, 참고로 봐봐. 제일 처음에 우주가 컸어, 작았어? 작았어.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웠겠지. 그러면 그 사이에 빛이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빛은 그 속에 갇혀있는 형태였어. 그래서 초기에는 밀도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현재 빛이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팽창을 하게 되면 밀도가 작아진다. 그 말은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넓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이를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때 38만 년 때 우주 배경 복사도 빠져나오지만 좀 더 의미를 가지는 건 원자가 형성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가운데 뭐 있습니까? 원자 핵이겠죠? 또 누구? 주변에 전자. 그래서 전자와 원자 핵이 붙은 상태를 말해. 이렇게 원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1개, 전자 1개가 붙는 거고, 자,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 이게 일반적인 형태잖아, 맞지? 이렇게 수소와 헬륨을 만들어냅니다. 이때가 바로 38만 년. 자, 그럼 한번 볼게. 그림 여러분 이거 나와 있는데, 자, 38만 년, 빅뱅 이후에 38만 년 지났을 때 그 이전을 말해요. 아직. 자, 그러면 현재 밀도가 높은 상태인데, 자, 이때는 원자가 형성되고 분리되는 게 반복됩니다. 원래 이 공간에 양성자와 전자가 끊임없이 형성되면 아주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무수히 많았다면 이들이 붙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원자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어. 그런데 이렇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원자를 만들었어. 근데 이때는 물질과 빛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럼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원자를 만들었을 때 빛이 가는 과정에서 이놈들 에너지 간다. 어떻게 될까? 다시 깨져버립니다. 다시 또 붙고 깨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지. 그러면 원자가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럼 원자 형성이 안 된 거야. 됐나? 자, 그런데 자 밀도가 클 때는 빛이 갇혀서 못 빠져나온 상태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런데 충분히 이제 팽창을 해서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붙어 있는 상태인데, 자, 입자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빛이 이제는 그 사이를 그냥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지. 빛이 가다가 이들과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깨는 거잖아, 맞지? 이제 깨는 일이 없는 거지. 그럼 빛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원자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지. 이제는 원자 형성됐다 얘기를 하는 거지.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이때는 밀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빛이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참고로 이 빛은 지금 자 에너지 색인데, 잠깐만, 우리 에너지 색이 가지고 파장 가지고 온도 잴 수 있습니까? 네. 잴 수 있지? 뭐냐면 그놈이 봐, 우주도 아주 다양한 파장을 낼 거잖아, 실제로는. 맞죠. 맞나? 우주도 다양한 파장, 여러분도 다양한 파장 냅니까? 네. 여러분 뭐 내고 있지? 적외선. 적외선 내지만 적외선 범위 내에서 다양한 파장 내는 거잖아. 네. 태양 같은 경우에도 자외선, 적외선, 가시권 다 내는 거잖아, 맞지? 다양한 파장 내. 그게 뭐였지? 무슨 곡선? 플랑크 곡선. 그러면 이 우주로부터 오고 있는 빛을 따져가지고 플랑크 곡선 만든 다음에 플랑크 곡선에서 최고 봉우리, 그걸 뭐라 불렀지? 람다맥스. 람다맥스는 뭘 할 수 있다? 가장. 온도를 알 수 있다. 온도 알 수 있죠. 기억납니까? 네, 맞죠. 식이 어떻게 되죠? 온도. 빈의 변이 법칙. T분의 어떻게 되지? 람다맥스는 T분의 A. 람다맥스를 알면 T를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지. A가 상수였으니까. A 상수가 얼마였죠?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되는데 알고 있으면 좋아. 2898이었어. 자, 어쨌거나 이 당시 온도는 3000K였습니다.
이때 빛이 나올 때 3000K였는데 지금은 우주가 2.7K 정도 된다. 우주 공간이. 자, 정리 쓸게. 자,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걸 관측했던 것은 자, 우주 공간, 자, 우주 배경 자체가 그대로 내고 있는 파장이기 때문에 우주 어느 방향을 보든 다 이 파장은 관측이 됩니다. 이 복사는. 그러니까 최초로 관측했던 사람이 펜지아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했냐면 벨, 전하국. 참고로 전하국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 과거에는 유선 전화라고 있지. 참고로 과거에 전화국이라고 있었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때는 각 가정마다 전화국이 있는데 선을 다 연결해놨어. 유선이라 말 쓰는 거야. 그래서 유선 전화기도 있지만 그 전 상태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전파를 보내서 통신을 이렇게 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 이 커다란 안테나, 이 안테나를 이용해서 다양한 파장, 다양한 현저면 전파들을 현저면 수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던 거야. 자, 그런데 자, 어느 방향으로는 이 설치하더라도 끊임없이 잡음이 들어오는 거야. 생길 수가 없는 잡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지.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했던 걸 나중에 알아낸 거지. 끊임없이. 참 여러분들 TV 보면 이렇게 치거리면서 하는 거 모르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참고로 우리 이거 TV잖아, 맞지? TV잖아? TV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BTV나 뭐 KT나 막 쓰잖아. 근데 실제로 그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선 쓰고 있는데 그거 연결 안 해도 TV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TV는 기본적으로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상파라는 방송 있지. KBS나 MBC나 SBS. 지상파가 뭐냐면 지상에서 전파를 보낸다. 그 말이거든. 되겠나? 그래서 걔들은 따로 이건 선 연결하지 않더라도 기본 채널은 다 나옵니다. 그럼 이 안에 안테나 있다 없다? 있다. 참고로 안테나에서 쟤도 안테나야? 라디오도 마찬가지야? 라디오도 돌리다 보면 칙 소리 나지? 그 중에 한 5% 정도가 우주 배경 복사 들어오고 있는 거야. 참고로 이것도 우주 배경 복사 수신되고 있는 거야. 일부가. 됩니까? 자, 그러면 특히 자, 관측했을 때 7.35cm인 이 파가 관측이 많이 됐어. 근데 이 파만 관측된 게 아니라 여기 점 찍혀 있는 7.35cm 외에 점 찍힌 거 있죠? 이런 파장들이 이 세기로 다 관측됐다는 거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점을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플랑크 곡선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점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플랑크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지. 플랑크 곡선 그리면 뭘 할 수 있는데? 람다 맥스 위치. 람다 맥스 위치를 알면 뭐 할 수 있는데? 온도를. 바로 우주 온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측정해서 점을 찍은 다음에 플랑크 곡선 만들고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람다 맥스 위치 알았는데 이 위치가 한 0.1cm 정도 됩니다. 참고로 0.1cm. 자, 람다 맥스 이 칙을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온도를 알 수 있는데 이 온도가 2.7이 나왔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아니, 몰라, 자세히 몰라도 돼. 이 정도만. 이 원리만 알면 돼. 됐나? 그래서 우주 온도가 2.7K라는 것 알아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2.7K, 약 3K. 3K는 도시로 고치면 얼마야? 영하 270도씨죠? 영하 270도씨. 우주 온도 그 정도로 낮다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또 문제점이 있는데, 자, 이것까지만 할 거야. 이 뒤에는 프린트 볼 거야. 자, 문제점이 뭐냐면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어느 방향을 보든 모두 다 같은 세기로 측정됩니다. 이게 문제점이야. 자,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색이 나온단 말은 우주 공간의 모든 곳이 다 동일한 온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주 공간이 모두 다 동일한 온도를 가진단 말은 바로 물질의 분포도 밀도도 다 동일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주가 밀도가 일정하면 어느 방향이든 다 밀도가 완벽하게 일정하면 물질 형성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자, 봐봐. 물질 형성된다면 서로 보면 뭉쳐가지고 별을 만들고 은하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밀도가 동일해. 그 말은 서로 간에 하면 질량 분포나 이런 것들 다 분포가 동일하다면, 밀도가 동일하다면, 자, 봐. 재민이하고 지금 최호가 있는데 서로 당기는 힘이 어떻단 말이야? 같은 거리상에서? 다 똑같단 말이지. 그럼 뭉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지. 당기는 힘이 다 똑같으니까. 됩니까? 미세하게 밀도 차이가 나야지만이 뭉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모든 세기의 복사 에너지 세기가 다 동일하다면 밀도가 일정하단 말인데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지. 자, 이랬을 때 별이나 현저 보면 물질 형성. 자, 참고로 위성 관측했더니 이제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야. 참고로 우리 대기는 천체를 관측하는데 아주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지만 우주로 망원경을 보내는 이유.
우주망원경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대기에 현재 영향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위성 통해서 위성에다 현재 오면 망원경 달아가지고 막 관측을 하는 거야. 관측했더니 이제 대기에 의한 방해를 이제 없앨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펜지아스 윌슨이 우주 모든 방향을 측정했는 게 이런 색깔로 나왔어. 색깔이 뭐냐면 이건 온도야. 색깔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 동일한 온도로 그 말이지? 자, 그런데 이제 코비 위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측정했던 거야. 자, 색깔이 뭐냐면 빨간색이 온도가 높은 거고 그리고 파란색 온도가 가장 낮은 걸 말해요. 아주 정밀하게 측정했더니 미세 차이 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온도 가장 높고 가장 낮잖아, 맞지? 근데 이 차이도 10만 분의 1밖에 안 돼. 이것도 한 번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누적시켜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정밀하게 측정했더니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온도 차이가 있단 말은 밀도도 차이 난다. 그럼 밀도 약간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지? 그럼 물질 뭉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온도가 실제로 일정하지 않다는 걸 알아냈고 결과적으로 밀도도 일정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별과 은하가 형성 가능하다. 가능성을 가진 거지. 여러분 봤을 때 어느 게 좀 더 정밀한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구별이 됩니까? 누가 더 정밀한지 구별이 돼? 찍혀있는 점들이 훨씬 더 이게 더 작잖아. 그리고 이 순서도 알아두면 좋아. 뭐 문제에서 그 정도까지 요구하진 않는데 코비와 WMAP과 플랑크 이 위성들의 이름이야. 이 정도 넘어갈게. 자, 동일한 의미의 그림이 되는 거고. 자, 급팽창. 요거는 프린트에 있는 거. 네. 자, 급팽창 갈게. 급팽창이 뭐냐면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이론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급격히 팽창한 거야. 그래서 우주가 탄생한 빅뱅 이후에 참고로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36승, 34승. 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럼 얼마 시간 안 지난 거죠. 빅뱅 이후에 요 정도 시간 지났을 때 우주는 급팽창합니다. 급격하게 팽창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급팽창, 현재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오른쪽 가로축, 가로가 뭐냐면 이건 시간의 흐름. 그리고 세로가 바로 우주의 크기. 됩니까? 참고로 지금 팽창이라 적혀있는 요거 이후로는 서서히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시기, 빅뱅에서 팽창 이때까지 급격히 늘어나지. 이때가 바로 급팽창하는 시기야. 됩니까? 급격히 커지는 시기. 자, 넘어갈게. 자, 근데 이때 급팽창의 속도는 광속보다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움직이는 속도, 광속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공간 자체가 커지는 거야. 이게 운동 속도가 아닌 거지. 그래서 실제로 현재 진공 상태에서 진공 에너지라는 진공 상태에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 작용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이 힘이라고 현재 보면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문제점. 자, 빅뱅 우주론에서 문제점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할 건데 거의 문제로 나오진 않아. 일단 설명할게. 근데 내용 배울 때는 좀 어렵게 인식하기도 해. 자지 말고. 자, 참고로 빅뱅 우주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급팽창을 도입하게 되면 이 문제점 3가지 다 해결이 돼. 첫 번째, 지평선 문제. 우주의 지평선이 뭐였지? 우주의 지평선이 뭐예요? 참고로 이런 거지. 우리가 지평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을 말하잖아, 맞지? 그 너머에도 땅이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우주의 지평선은 뭐냐면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먼 곳, 바로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그 너머에도 우주가 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 우리는 확인을 못하는 거지. 됩니까? 그걸 바로 우주 지평선이라는데, 그런데 자, 우주 지평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로부터 오른쪽과 왼쪽, 양쪽 끝에 광속으로 멀어지는 은하, 광속으로 멀어지는 은하 양쪽이 있을 거야. 이들 간의 거리는 어때? 엄청나게 멀지. 자, 뭔데 우리가 봤을 때 우주 배경 복사는 양쪽 끝이라도 다 세 개 다 동일하지. 동일합니다. 그럼 역으로 다시 지금 팽창 속도를 알아 몰라? 우리 우주의 지금 팽창 속도를? 지금 알고 있죠? 그럼 거꾸로 138억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주를 다시 작게 만들 수 있겠지. 맞나? 작게 만들어도 양쪽 끝에 있는 A와 B는 여전히 멉니다. 여전히 멀어. 이 둘이 만날 가능성은 없어. 최초의 우주 그 시기를 하더라도. 너무도 멀기 때문에. 근데 너무도 멀리 있는데 동일한 복사 세기를 가지고 있어. 동일한 복사 세기를 가지려면 초기에 아주 가까이서 골고루 섞여야 되는 거지. 됩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기가 가진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되나? 그래서 초기 우주는 아주 작은 상태에서 골고루 섞인 다음에 급팽창하고 지금의 서서히 팽창 상태를 유지하는 거. 됩니까? 그러면 거리가 아주 멀더라도
오른쪽과 왼쪽 A와 B 양쪽 끝에 복사 세기는 동일하게 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우주 지평선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야. 자, 참고로 우주 지평선의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우주 배경 복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물질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이 말이야. 이 말이 바로 골고루 섞인다 이 말이야. 되겠나? 그래서 이런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크기 작을 때 골고루 섞였다가 급팽창해서 서로가 거리가 멀더라도 동일한 세기를 나타내고 있다. 됐나? 자, 이건 그림. 자,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야. 그 너머에도 우주 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주 지평선까지. 지금 역으로 팽창 속도를 알기 때문에 지금 A와 B 엄청나게 멀잖아, 맞지?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우주 크기는 이만하다. 초기의 우주 크기는. 그래도 여전히 A와 B의 거리는 아주 멀다는 것. 서로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작은 상태에서 서로 골고루 섞일 수 있었고 급팽창하고 난 뒤에 다시 서서히 팽창한 것. 됐나? 됐지?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편평성의 문제. 우주 공간이 편평하다 이 말이야. 우주 공간이.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들 중력이 크면 공간이 휜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공간이 휘어 보이는 거지. 왜 그런 거야?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꺾이기 때문에. 됩니까? 자, 그런데 자, 편평 휘어져 있지 않다는 거지. 휘어져 있지 않다는 거지. 이게 바로 편평성의 문제야.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밀도의 분포거든. 우주 배경 복사가 어느 방향이든 거의 다 세기가 같게 보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밀도 분포도 같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밀도가 아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참고로 자, 결과적으로 밀도가 분포가 균일하기 때문에 공간이 휘어져 보이지 않아. 그래서 곡률, 휘어져 보이는 정도, 휘는 것 이게 제로란 말이야. 이 제로로 되는 걸 우리가 편평하다, 평탄하다 이렇게 말 씁니다. 편평한 우주, 평탄한 우주 이런 말을 쓰는 거지. 자, 그런데 자, 요게 참고로 닫힌 우주야. 닫힌 우주. 요게 열린 우주. 요게 평탄한 우주. 평탄하죠? 여기서 삼각형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 삼각형 세 각의 합이 얼마 되죠? 180을 넘어 안 넘어? 넘지. 열린 우주는 말 안장 구조야. 얘는 세 각의 합을 합치면 180보다 작습니다. 이 열린 우주야. 말 안장 모습. 그리고 평탄한 우주는 얼마? 180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측했을 때 평탄한 우주는 보이잖아, 맞지? 밀도 분포가 다 동일한 것처럼 보이잖아? 맞나? 맞습니까? 근데 평탄한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참고로 임계 밀도라는 게 있어. 임계 밀도. 평탄한 우주가 되기 위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 값. 결과적으로 이 임계 밀도라는 것은 평탄한 우주가 되기 위한 밀도 값이거든. 근데 우리 우주의 밀도가 이 임계 밀도와 거의 동일하다 그 말이야. 근데 빅뱅 이론에서는 우리 우주의 밀도는 임계 밀도여야 돼. 평탄 우주여야 돼. 이런 내용이 안 나와. 근데 실제로는 이 값을 거의 수렴해서 이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여러분들 드래곤볼 봤습니까? 드래곤볼 본 적 있나? 드래곤볼의 개왕 있지. 거기 보면 거기 행성이 살고 있는 곳이 행성이라 해야 되나? 어쨌거나 그 천체가 둥근 천체가 구형의 천체가 커자가 작지. 작기 때문에 막 손오공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 구워 있는 게 휘어져 있는 구조가 다 보이잖아. 둥근 구조 다 느껴지잖아. 자, 우리 지구 모양도 어떻죠? 둥근 구형이잖아. 느껴지나? 안 느껴지지. 왜 그런 거야? 이게 커서 그런 거잖아. 됐나? 마찬가지야. 참고로 실제 지구는 구형이니까 우리가 이제 공기를 막 느껴야 되잖아. 맞지?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못 느끼는 거지.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자, 급팽창하게 되면 어때? 급팽창하면 공간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공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커지면 공률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는 거지. 이 설명이 가능한 거지. 됩니까? 그래서 급팽창 통해서 현재 공간 휘어져 있는 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평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평탄성의 문제, 편평성의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이 테마에서 마지막 자기 홀극 문제. 자, 자석은 무슨 극이 있습니까? N극과 S극. 자, N극과 S극이 있는데 내가 이거 깨버렸어. 그럼 한쪽 무슨 극이야?
N극. 한쪽은 S.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아니지. 계속 그 자성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거지. 내가 이름을 자 깨버리면 참고로 깨졌을 때도 역시 여전히 N곡 S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맞나? 참고로 N과 S 이거 쌍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빅뱅 이론상에서는 N극만 가지고 있는 것, S극만 가지고 있는 것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게 존재해야지만이 맞아. 실제로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N극만 가지고 있는 애, S극만 가지고 있는 애.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틀린 거네. 근데 봐. 자, 봐. 예를 들어 이 책상 위에 내가 100원짜리 던져놨어. 이 책상 위에 100원짜리 하나 던져놨어. 찾기 쉬워 어려워? 쉽지. 이 교실에 하나 던져놨어. 찾기 쉬워 어려워? 좀 어려우시죠? 아니면 부산 시내 전체에 내가 하나 떨어뜨려놨어. 찾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이런 거야. 분명히 홀극은 존재할 수 있어. 있는데 우주가 어떻게 됐다? 너무 커져버린 거지. 그럼 찾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 팽창에서 우리가 못 찾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됩니까? 이게 바로 자기 홀극 문제입니다. 그래서 S극과 N극. 자, 참고로 자기 홀극은 N과 S 하나만 가지는 건데 빅뱅 이론상에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관측하지 못한 것은 급팽창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아직 안 한 거다. 됐나? 자, 요거는 뭐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주 크기 커진 거 급팽창 의미하는 거고. 됐지?